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메라 커트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1월 20일이죠. 신의 한 수 두겠어요. 오늘 신의 한 수는 근데 요번에는 또 그 광고가 안 올라갔네. 마지막에 딱 광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혹시 광고 들어갔어요? 이 토마토 페리? 그러니까 왜 광고가 안 들어갔지? 어쨌든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 타이밍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 때문에. 오늘 조명 이쪽에 눈부셔서 하나 안 켰는데 화면 괜찮아요? 멋있기는. 아휴, 나도 오늘은 내추럴하게 방송합니다, 여러분. 내추럴하게 방송했다는 얘기는 미장 오늘 안 갔다는 얘기예요. 대신 시간이 없어서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1시간짜리라 이거를 압축하는 것도 능력인데 이건 압축을 할 수가 없어요. 압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오늘하고 27일인데 이거 하나만 잘 보세요. 온라인 강좌가 내일 시작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죠? 끝나고 나서 신의 한 수합니다. 이것도 다 내 큰 그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 얘기나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 게 내일 시작해서 화요일 날 끝나는데 나는 오늘 신의 한 수하고 수요일 날 신의 한 수하고 이것도 숙명이고 운명이다.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걸 내가 놓쳤어요. 근데 그건 내가 놓친 거고 시장을 미스테이크한 게 아니고 내가 놓친 거고 방송에서 미스터 진단할 때 하고 신의 한 수 지난주 할 때도 얘기했었고 주식시장 기술적 분석 그죠? 그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 11월 1일에서 11월 1일하고 그 타이밍에 11월 7일 야간 강연 방송 하기 전에 그걸 끝내놨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억울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연말장으로 갈 때 만기일이 11월 14일이에요. 그죠? 근데 저 11월 8일부터 11월 14일 동안은 비정상적인 주식시장에 극에 달했고 그게 외국인과 기관 등 이 메이저들의 파생 판때기 플러스 옵션 상호 간의 이득을 보고 전쟁을 벌이는 그 과정에서 재수 더럽게 없게 2차 전지가 제일 피해를 받고 핑계대는 거 아닙니다. 네,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요. 이종복은 징후가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항상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고 나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고 왜냐면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이 토마토 페리 지금 몇 명 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 먹고 밤에 자기 전에 무슨 일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요? 그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죠? 왜냐면 그건 일상이니까. 근데 만약에 어제 저녁에 밥을 먹을 때 47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를 만났거나 어떤 그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그건 정확히 기억나죠? 맞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방송을 일주일에 3번 하고 매일같이 10시 45분에서 11시 사이에 방송하고가 일상이고 그냥 평상시 그냥 그런 일을 하는데 꼭 그 결정적인 순간에 했던 얘기는 다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내 전부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까 이 11월 7일에서 11월 14일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그 다음에 오늘 거, 그 다음에 27일 거만큼은 아마 20년 뒤에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는 그랬지. 근데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죠. 말하는 내 입장에서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나도 옛날에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 5,000마리 있었어. 100돈짜리. 그 옛날하고 내가 하는 옛날은 다르다니까. 요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갈게요. 그 실전기법 108
연속적으로 오늘하고 27일 날 얘기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또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자, 보세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서 나와 있는 이 말들을 할까? 원래는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 주도주 및 주요 섹터 점검에 있는 이 말을 할까? 이거 1시간에 부족한 얘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요게 진짜. 역사적 주식시장 마지막 퍼즐. 근데 원래는 이게 8일 뒤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8일 뒤에 해버리면은 그 사이에 또 뭔 일이 벌어질까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예전처럼 만약에 코로나도 없었고 내가 오프라인을 자주 하고 그랬으면은 방송에서는 절대 네버 이런 얘기 안 하지. 근데 이종복이가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도 안 맞아가지고 오프라인은 죽어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최근 한 달 새,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그거는 진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 진짜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장이 빠지는 타이밍에 걸려버린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종복은 이렇게 장이 빠지는 거는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빗나가는 거 없이 다 맞춰줘요. 근데 지금은 파생방송을 안 하고 주식방송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줘봤자 여러분들한테 이득될 게 없어요. 파생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서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을 최대한도로 얘기해 주는 건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나중에는 옛날 얘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 파악하고 할 겸 원래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는 게 좋은데 결정적으로 2분 정도만 더 있었으면 나스닥이 500포인트 빠지는 거 맞춰준 것까지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 방송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루닛 이거는 그때 내가 미스터 진단 할 때 그 종목 진단 해주고 막 짬짬이 막 이렇게 맞춰갖고 이거 갱신에 이거 딱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루닛 얘기하듯이 이렇게 11월 15일 정규 방송 중에 오늘 밤 나스닥 500포인트 빠지는 거를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는 못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오늘도 중요해요, 여러분. 시장으로 얘기를 하면 내일이 또 만기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엮어서 만기, 그 다음에 이제 이달 말일, 목요일 만기, 이 세 개의 만기 구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무지하게.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 외국인과 이들의 어떤 상황은 지난주와 유사합니다. 지난주와 유사한데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은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메이저들은 위는 없어요. 위가 없어요. 이번에도 위가 없어요. 대신 아래로도 없어요. 아래로도. 그러니까 옵션 가격이나 변동성 지수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12월 본월물은 합이 높아요. 그 얘기는 이제 12월 만기 때까지 어느 시점에서는 한 차례 변동성이 또 생길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인사이트가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만기 때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또 한 차례 박살낼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했다 박살내야 돼요? 더 크게 먹으려면. 이 토마토 페리 어떻게 해야 더 크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장을 한번 올려야 풋옵션이 작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0원, 2만 원짜리가 20만 원, 200만 원 가면 초대박 나죠? 박살을 못 내놓고 있으면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터져봤자 대박이 없죠? 그런 걸 알려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 극과 극이 되는 거죠. 시장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역시 이종복이구나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있을 거야 아마. 줬다 뺏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낚시할 때도 놓친 고기는 5m짜리죠. 실질적으로 낚시할 때 줄 끊고 도망간 고기는 한 30에서 50cm짜리 붕어인데 그게 1m짜리로 보이는 거야. 내 느낌에는. 잡았다 놓친 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원래 해주면 좋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할 얘기인데 이 토마토 페리가 찍으세요. 1번에 2번에 3번에 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겨 아마 이럴 거야. 나는 인생을 걸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몇 가지만 가볼게요. 자,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나는 온라인 강좌를 하고 이벤트도 하고 내가 할 소리 되게 많이 했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더 세게 얘기하고 다 했어요. 비정상적 시장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얘기가 되려면 비정상적 시장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 요 정도. 그리고 여러분 이종복이 왜 결정적인 얘기가 가끔 보시면은 2주에서 4주하고 3일 지났을 때 신의 한 수가 유독 오늘 또 부득이하게 신의 한 수 돼야 되겠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수요일이죠. 그러면 일주일은 5일이잖아요. 20일이면 5, 4, 24주가 지나고 그 다음에 3일, 2일에서 3일이면 딱 수요일 날 걸리죠.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걸리죠. 그래서 가끔가다 그 말이 반복되는 것도 일정한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 어떤 주식시장이 막 변동성이 생기고 하는 그게 2주 코스, 날짜로 정확히 얘기하면은 9에서 13일 플러스 마이너스 9에서 13일 코스의 변동성이 생기거나 변화가 생기면서 그게 조금 이어질 때는 22, 23일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 2배가 되면 40 며칠 걸리고요. 미국은 정확히 40 며칠 코스로 잘 움직여요. 그리고 60에서 65일 코스예요. 코스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지금 2021년도 하락장부터 지금까지 저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으면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진짜 시장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네. 이 말이 그래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유독 수요일 날 자주 나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요일 다음 날이 만기일이죠. 목요일이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만기 타이밍 직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주식하는 개인들은 차라리 이 변곡점 코스가 바뀌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야간 방송이나 온라인 강좌를 2주 코스로 하지 않겠죠. 그 시간에 맞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필이면 연말장에 걸린 이 변곡점이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 이 연말장은 통상적으로 중소형주하고 종목장이 펼쳐지는 게 우리나라 주식장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개인들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죽겠고 2차 전지는 언제 가나 궁금해 죽겠고 조선은 언제 죽나 궁금해 죽겠고 이런 거 궁금한데 헛소리나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실질적인 수익은 단기 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AI, 로봇, 자율주행이 더 컸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단기간에 급등한 걸로 따지면 그쪽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동네방네 떠들썩한 게 조선이나 방산주였지 실질적인 수익은 그쪽이 훨씬 컸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바뀐다면 내가 변한 거예요. 근데 이종복은 그게 바뀔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고, 그래서 코로나 시국의 한 번이 이것도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의 연말장이 대형주가 폭등했던 적이 있었죠. 이게 비정상, 저 때가. 극히 드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나 이 기대감이 지금 이거에 대한 생각이 계속 지금 그 시장에 지금 계속 저 부분에 지금 포커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바뀐다면 갈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이런 데서 이제 다 정리는 안 해줄 거고 어쨌든 내일 온라인 강좌 시작하는 것도 운명이에요. 운명. 대신 내가 오늘 장중에 녹화 방송 장중에 녹화로 떠놨고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은연중에 말로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달러 환율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지난주 신의 한수에서 환율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환율이 지금 1390까지는 밀렸던 거 아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의 환율이 이게 이제 엔비디아 눈치 보고 오늘 밤 미국장이 중요한 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어저께까지 월요일 날 보시면 월요일 날 1387원까지 밀렸잖아요. 보이시죠? 월요일 날. 그리고 그 월요일 날 오히려 지수는 그 월요일이 고점이었을 겁니다. 330.75 찍었잖아요. 저기 확대가 되면 좋은데 330.75가 월요일 날 장중 고점이었을 겁니다. 330.75 여기 보이죠? 환율이 1390 쪽으로 오거나 1390을 깨니까 지수 선물 지수 기준에 330.75까지 온 거 확인됐죠? 빗나간 거 있어요? 지난주 신의 한수에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그 미스터 진단에서 다음 주 전략 얘기한 거. 빗나간 거 없죠? 이거를 한다라는 자체가 무모한 거예요. 근데 나는 평생을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토마토 페리? 맞죠? 안 가르쳐줘? 내일 강좌 끝나고 내일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이니까 이 엄청난 거를 일단 거기서 먼저 얘기해야지 여기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대신 오늘 마켓텐에서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알 수는 있는 거 정도. 330에서 334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올라갈 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합세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330을 올려놓은 장본인은 금융, 자동차, 조선 일부 요쪽이란 말이에요. 완전 정반대의 종목들이 움직였죠. 이건 틀린 게 아니고 질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표현 쓰는 게요. 진짜 질이 좋으려면 삼성전자 필두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가 올려준 게 질이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 체감이 좋은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사이트. 진짜 돈 주고 얘기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의 생각. 저쪽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내가 얘기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 1370대. 아시겠어요? 환율이 1370대로 급락이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율이 1370대로 급락을 할 가능성과 아니면 환율이 1400을 다시 넘어갈 가능성의 그 정보를 뭐 이토마토를 보든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보든 제일 좋은 건 외환 전문가겠죠. 아마 외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1400 넘어서 1420에서 1450도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거래요. 그게 이제 노말한 기술적 분석상, 노말한 현재 상황상.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세게 못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런 노말한 게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것도 이해 잘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지금은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동성 지수는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변동성 지수가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종목들이 잘 가거나 지수가 잘 올라가려고 할 때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수는 잘 올라가기는커녕 갯볼. 그다음에 환율이 1390을 깨서 밀려 내려오지도 않고 있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극심한 눈치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매치가 됐을 때 방향이 잡혀서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폭등하고 나스닥 급락하고 외국인들 주식 선물 다 매도하고 풋옵션 몰빵하고 선물 누적으로 2조 3조 매도치고 있는 상태라면 폭락장.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하고 있고 선물 한 2, 3조 매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수를 크게 강하게 하는데 외가 콜옵션을 크게 매수한다. 그리고 환율이 갑자기 1370을 깨서 1360으로 막 밀리고 그러면 초폭등장. 그걸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쪽 폭등하지도 않고 폭락하지도 않는 시장 구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억지로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거 말고는. 어쨌든 그런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옵션 가격이 위클리 옵션은 정상. 대신 본월물은 변동성이 큰 정상.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정상은 지수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는 상태의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공격받고 막 그럴 때,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공격받고 그럴 때는, 지금 가격의 2배에서 4배였었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내일인데, 합이 근거리 정도만 갖고 따졌을 때 50만원, 60만원대 있었단 말이에요.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막 그랬을 때. 지금은 원래 정상적인 개별 종목장은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종목들이 날라댕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목들이 날라댕길 때는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이 옵션의 가격이 여기가 1.25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1.25 플러스 마이너스에 가중치 져가지고 조금 비쌀 때는 1.5 수준 정도를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존 장은. 지금이 딱 고가격이라는 거예요. 고가격. 요 위클리는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요 본월물 있죠, 요거. 요 본월물이 지금 정도면 요 본월물이 요거가 한 4점 초반대. 요것도 4점 초반대로 와 있으면은 여러분들 주식하기 되게 편했을 거예요. 근데 4초반이 아니고 6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6으로 잡고 6으로 잡으면 12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는 못 알아들어도 되지만 말 나온 김에 쭉 갈게요. 여기 보면 내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이 정도 가격이 보다 보면 변동성이 있는 가격 중에 대에 속하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종목들이 날라댕겼을 때는 오늘 날짜 옵션의 가격을 합쳤을 때가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게 정상적으로 종목들이 날라댕길 때 가격이고요. 요 가격이 돼 있어야지.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중간값 정도만 주면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뽑아서 만들어낸 숫자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런 걸 안 보여주기 때문에 저걸 모르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은 환율과 연계인데 무슨 말이냐? 이건 지난주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환율이 14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주식들에도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급격히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 매도하는 걸 제외하고는 매도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돼요. 왜 그러지? 2016년도 장이 그랬어요. 2016년도 장이 그 당시 기준의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가고 있는데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급락하지 않고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큰 장이 왔고 환율은 그때부터 급격히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이거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내가 지금 얻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16년도를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월을 기점으로 1200원대로 급등을 하고 있죠. 보이시죠? 그런데도 주식시장이 저 당시 기준의 연말적으로 갈 때 신고가권으로 올라가고 있죠. 선물을 매도를 하기는커녕 선물 매수가 주식 매수가 10조 이상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선물을 매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요 정도 기점을 기준으로 선물을 이렇게 쓸어 담았어요. 환율이 올라가는데도요. 보이십니까? 그러더니 2017년도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2017년도에 이자들은 주식을 팔아먹고 이익 실현하는 거죠. 선물은 매도치고 자, 환율이 1200대에서 1070원대로 급락해 나왔고 주식시장은 250대 지수가 340대로 폭등했죠. 2017년도 장이.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만 평생을 보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거 하나 보여줄게요. 내가 원래 이거 카메라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사진 보여줘도 되죠? 내가 왜 예민한지 보여줄게요. 이게 최근에 내가 만들어낸 유해 물질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여요? 이거.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야. 명줄 단축시키면서. 대신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면 나 환경오염 안 시킵니다. 이거 다 깨끗이 씻어서 버려요. 저기 쓰레기 봉투에 따로 분리 잘 해가지고 그냥 막 버리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환율이나 어떤 외국인 수급이나 어떤 주도주의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걸 걸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외국인은 선물은 하방포가 여전히 없어요. 그러면 내가 멍청이가 아니라면은 저런 상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비정상적인 시장이 나오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저런 걸 가르치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해줘도 중소형주나 단독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을 제외하면 시장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시장은 결국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시장은 정상으로 돈다. 근데 그 정상으로 돌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 당선자 플러스 그 오른팔이 특히 오른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을 단정적으로 안 하고 참고 있는 것이다. 요 정도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맞아요. 내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단기, 중기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건 잘 하고 나머지 사고 팔고 하는 것부터 이런 건 꼭 여러분들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요건데 이거를 얘기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이거를 얘기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우선 핵심 주도주 및 주요 섹터 점검에 삼성전자는 가격은 과한데 기간 조정이 짧다라는 말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향후에 돈 무조건 벌 수 있어요. 무조건. 근데 저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른다. 이분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자,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쉬우실 거예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는 2년 동안
5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지금 최근 한 두어 달 사이에 그 전저점까지 깼죠. 너무 많이 빠졌죠. 가격 조정은 과한데 그 말이 이 말이고, 그다음에 기간 반대로 너무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기간은 엄청 긴데 요거는 짧죠. 기간은 짧고 가격은 과한데 기간이 짧고, 이 추세를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면은 단기간에 낙폭이 과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신 기술적 반등, 삼성전자 자사주 10조까지 매수하고 소각한다라고 했는데도 세게 반등도 아니고 딱 그 이탈된 저점까지밖에 안 올려놨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보세요. 이거 하나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는 금융위기 때도 금융위기 때가 지금 정도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지금 정도의 퍼센테이지까지 빠지는데 여기는 1년, 2년, 3년 가까이 걸리면서 지금 정도로 빠졌고요. 여기가 그 2017년도 얘기인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1년 넘게 빠진 거예요. 그다음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빠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석 달 정도까지밖에 안 빠진 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기술적으로 쌍봉을 만들어 놓고 저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기술적 분석하는 애들이 봐도 요거 이상은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요거 이상.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가려고 맘만 먹으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하로 내려와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수익이 크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슬슬 줍줍 파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주식을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삼성전자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약한 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 이것도 지수가 강하게 가는 장에 걸려야 이게 급반등이 나오는데 지수가 강하게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급반등도 안 나온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교통정리를 해주면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흐를 수는 있으나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저점 매수의 기회고, 순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어느 정도 추세 반등이 나와서 60일선 언저리까지 오면 여기가 단기 매도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죠? 자, 하이닉스는 반대입니다. 하이닉스는 추세는 강한데 차트가 안 예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들이 다산정약용 선생님을 연상케 하는 다산, 많은 출생을 낳는 다자녀 다산 말고 여러 산, 봉우리가 여러 개라 해서 다산. 아시겠어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사는 사람들은 차트도 뭐고 무시하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는 거냐? 더 빠졌을 때.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삼성전자는 18만 원대부터는 괜찮다고 그거는 외봉에 있을 때. 여기는 쌍봉이잖아요. 그럼 이 중심만큼 자리가 열린 겁니다. 이 정도 때 정도부터 사야 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현대차도 지금 보시면은 이산, 저산, 정조 아니고요. 다산, 하이닉스가 현대차로 얘기하면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밀렸어도 다시 올라가고 있죠.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으니까, 하락 N자형으로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으니까 오히려 현대차가 20만 원 찍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정도를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24만 원대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장이 좋으려면 여길 더 크게 넘어간 다음에 조정을 받아야지 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24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계속 상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00270 기아차 코드 번호를 외우잖아요. 기아차는 현대차하고 차트가 또 다르죠. 이게 삼성전자과, 얘는 쌍봉을 주고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 패턴이 쐐기죠.
그래서 탄력은 기아차가 더 셀 겁니다. 보세요. 맞나 틀리나. 대신 얘들보다 더 좋은 게 따로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정상적인 시장을 얘기할 때 그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은행까지 가면 시간 부족한데 이것도 내 숙명이요. 자, 보세요. 이제 국민은행 보세요. 국민은행은 추세 패턴이 완벽한 주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국민은행으로 오면서 LG에너지하고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 뺐어요. 국민은행이 지금 완벽한 추세 패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봉, 월봉을 보면 목표치에 찬 걸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신고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큰 그림을 만들어 놓고 삼각형을 돌파하면서 튀었는데 이렇게 했으니 가격적으로 3만 원대가 6만 원에서 7만 원이 고점으로 거의 10년을 이 고점에 박스권을 있었잖아요. 이걸 넘어갔죠. 그러니까 3만 원, 6만 원, 7만 원이면 3, 4만 원. 그러면은 7만 원에 3만 원을 더하면 7만 원에 3만 원을 더하면 10만 원에 4만 원을 더하면 11만 원. 무슨 말이냐면은 KB금융은 10만 원이거나 조금 세게 가면 11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대형주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그것도 기술적 분석을 국민은행은 무슨 뭐 박스로 얘기하고 기아차는 쐐기를 얘기하고 현대차는 다산정혜경 선생님을 얘기를 하고 하이닉스는 뭐 추세는 강한데 패턴이 이상하다고 하고 삼성전자는 과하게 빠졌는데 기간이 짧다라고 하면서 할 얘기는 다 해줬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KB금융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서로 다른 추세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약하게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드려 패니까 상대적으로 지수의 부담이 조금 덜한 그것도 금융의 명분이 있는 깨비금융이 가장 잘 움직인 겁니다. 그 다음 현대차가 먼저 빠졌죠.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고점이 나온 거예요. 보실래요? 삼성전자 고점은 7월 11일 날 나왔어요. 현대차 고점은 6월 28일 날 나왔잖아요. 이미 현대차는 6월 28일부터 7월 달로 가면서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간 거란 얘기예요. 고점을 친 시간이 다르죠. 그리고 충분히 빠지고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자동차는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방송을 6시간 동안 풀로 해야지 되는 역사적인 타이밍인데 2차 전지로 넘어갈까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이걸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내가 VOD에 대놓고 찍어 놓으려고 작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점을 조금만 더 얘기해 주면 조선주도 은행하고 유사해요. 시장을 능가하는 기대 수익을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선에서 눌림목 매수나 저점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시장을 능가하는 기대 수익은 나온다. 은행이나 조선주 요런 쪽은 이해가 되십니까? 대신 조금 많이 빠졌을 때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기대 수익도 높아지는 쪽이 금융이나 조선과에 있는 주식들이에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보다는 늦는 쪽이고 지수가 급등하는 쪽에 걸렸을 때는 시장만큼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 중기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요. 조선주도 종목별로 월봉 분석을 하면 이거를 하면은 너무 세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지금. 자, 이게 현대중공업이에요. 나는 조선주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면은 한국조선해양을 보셔야 돼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이 조선주는 원형 바닥형과 유사한 진짜 급등주 패턴인 거예요. 월봉이. 보이세요? 근데 이미 저점에서 올라간 게 너무 크고 기존에 의미 있는 자리까지 온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눌리고 조정을 잘 받고 다시 갈 때는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이건 다른 시장을 차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2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지금 20만 원이고 25만 원이면 5만 원밖에 못 올라가지. 그래봤자 25% 수익밖에 안 되죠. 보이십니까? 은행주도 20%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AI, 이거 월봉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 기준으로 월봉. AI, 자율주행, 로봇, 이런 애들은 며칠에 올라가죠? 20%가? 여러분, 며칠에 올라가죠? 그냥 하루에. 로보스타가 어제 15% 올랐잖아요. 로보스타가, 그죠? 그 다음에 어제 하루에 로보티즈가 26% 올랐죠. 같은 값이면 지난주 14일, 15일을 기준으로 샀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보티즈가 금요일 날 기준에 샀으면 17,000원 종가 기준으로 수익이 훨씬 더 크고, 이쪽은 하루 만에, 은행주, 조선주 쪽은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느낌상은 이해되셨죠?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 시간이 부족한데 이건 다음 주에도 결국은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숙명이에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한 코멘트만 놓을게요. 2차 전지는 향후 2, 3년 터울로 봤을 때로 얘기합니다. 장기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현재가를 기준으로도 기대 수익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이 얘기 듣고 몰빵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지금 단기는 뭐가 좋다고? 일반이나 2차 전지는 우리가 기대 수익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이렇게 봅니다. 현대중공업이 2007년도에 장 상투 칠 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어마무시하게 급등했다가 일봉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더 이해력이 빠를 건데 일봉으로 얘기해야 돼. 월봉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못 버텨요. 일봉으로 얘기할게요. 현대중공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날아갔다가 1년 가까이를 완전히 죽여놓고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주면서 다시 모양을 만들어서 전고점까지 올라갔잖아요. 2차 전지가 나는 대신 이거는 여러 가지 이거저거 따져야 돼요. 2차 전지가 저점을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고점까지 하락한 이 바디를 기준으로 기본 50%는 기본 61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더 굵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예민해서 안 돼요. 이게 내가 얘기하는 인사이트, 그러니까 저 사람의 식견, 저 사람이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나의 진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거 맞고 틀리고는 나중에 가보면 안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을 갖고 우리가 월봉 분석을 했잖아요. 이거는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는 이 차트가 20년 가까이 되는 차트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20년. 여러분들은 석 달도 못 버티잖아요. 석 달도 못 버티지. 20년 동안 흐름을 갖고 얘기를 한 거니 얼마나 간단하냐고. 20년. 2개월도 못 보는 사람들 20년짜리를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죠. 보세요. 이게 아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2차 전지로 안 오고 2차 전지는 다음에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건데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얘기는 역사적인 변곡점, 역사적 변곡점, 역사적 주식시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쪽이 수익이 좋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쪽이 수익이 좋고에 대한 나의 식견, 나의 견해를 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든 아니면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사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종목들은 날아가 있을 거라 그걸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생각을. 그러면 그 타이밍을 잡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저런 걸 따져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반이나.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2017년도예요, 여러분. 여기 제목 한번 밑에 잡을 수 있나요? 이터마토 페어에 2017년 보시면은 20년간 강세장 및 조정장의 특징과 시장별 주도주 추세 분석해서 저 온라인 강의한 날짜를 딱 적어줬죠. 2017년 7월 23일 대본이에요, 이게. 이거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했을 때는 종목들이 날아가 있을까봐 먼저 한다라는 얘기 했고요. 이해했죠? 그리고 저 때 했던 것 중에 맨 밑으로 가볼게요. 이게 그 당시의 대본입니다. 여기 보면 삼성전자 주식시장에 갖고 이종복이가 삼성전자와 주식시장에 인생 바쳤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이게 그런 근거고요. 이게 지금 보면 하이닉스, 삼성 SDI가 저때까지는 전기전자 5인방으로가 더 세게 들어갔어요. 보면 전기전자 5인방 추세 패턴 보세요. 기가 막히게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LG전자가 제일 먼저 고점 나오고 밀려 내려오고 있었고요. 여기서도 하이닉스가 제일 마지막까지 고점으로 왔네요. 이런 식으로 나는 인생을 여기에만 바친 거예요. 이거 앤드 그다음 요것은 증권주. 지금은 증권주 안 보죠. 요게 화학주. 전기차 후발주 PNT라는 말도 여기 보이죠. 이게 화학, 정유, 철강주들이 그때 그 당시 움직인 시세.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게 대림산업, 만도, 현대모비스, OCI는 잡주 같은데 그러네. 소외주 및 유망주. 움직임이 제각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IT 부품주. 이 BH, 이나플렉스, SFA를 내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걔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 역사적인 타이밍 장에서 장이 돌고 2017년 치고 가는 장에서 저렇게 된 거에 대한 결과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전기차, 2차 전지, 전기차.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전기차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는 3인방 있죠. 시간이 너무 아깝다 또. 일진머트리, LNF, 에코프로 3인방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이때부터 거품 물었던 주식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저 시점 어딘가에서는 이제 팔주식 다 팔아버리고 뭐 얘네들만 남겨놓으시오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겠죠, 여러분. 그죠? 이해돼요? 저들이 급등을 한 것은 2017년이고 이건 7월 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엊그저께 미스터 진단할 때도 2016년도하고 유사하다 이런 얘기도 몇 번 하고 그랬었을 거예요. 2016년도에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지금이 그때와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거 이상은 시간 관계상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이상은. 그래, 이들 주식들 보세요, 이제 여러분. 좋게 얘기할 때는 저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2차 전지를 조금 더 나가는 게 좋죠. 여기서 RNL 바이오로 튀어나가면 분위기 산통 다 깨지는 거거든. 여기 보면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것도 자주 얘기하는데 시간 부족해서 안 된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 지금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종복이가 신의 한 수나 미스터 마켓에서 방송한 내용들이거든요. 눌림목이 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눌림목을 얘기할 때 보면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라는 말 들어가요. 맞죠? 이토마토 페어에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여러분. 역배열 급등주라는 말 들어가죠, 여러분.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이라는 말 들어가죠, 여러분. 진짜로, 그죠? 붉은 얘기를 하는 대세 판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2023년도 마켓텐 출발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저거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저거에 대한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눈으로 보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고 해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차트를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 말고 여기서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 현재 상태에만 눈으로 보면 야, 초등학생도 차트 볼 줄 알아. 그죠? 예. 지금 현재 상태의 차트만 보고 하는 거는 초등학생도 할 줄 알아요. 그 이후에 패를 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차트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건데 이게 시장 추세 목표치 특성 등을 다 가미해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보는 걸 마음으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을 갭으로 돌파하면 따라가라, 분할 매수와 물타기 구분하라, 허구헌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허구헌날 하는 얘기야. 그리고 기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기간 미국인 양매도는 장사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난주에 2차 전지 밀리고 했던 거 요거 하나는 꼭 화면으로 보여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23년 4월 달도 에코프로하고 막 나쁘게 얘기할 때 보면 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의 메커니즘 때문에 지금은 빠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에코프로 BM은 주식 선물과 엮여 있어서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진다. 얘들은 주식 선물과 엮여 있어서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요번에만 한 게 아니고 이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얘기해 준 거 보이죠? 보이십니까? 이게 재수없게 지난 만기주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3년 4월 달이에요. 에코프로 BM은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여서 저렇게 안 된다. 주식 선물하고 연결되어 있어 복잡하다라고 하면서 얘기 많이 했잖아. 보세요, 여러분. 잘 움직일 때도 이렇게 얘기해 줬고 잘 움직일 때는 이런 게 표가 안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안 움직이니까 표가 확 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에코프로 조심해야 된다. 결단코 좋아서 안 빠지는 게 아니다. 파생 삼쿵과 연관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진다 막. 이때부터 에코프로 올라갈 때 분할 매도했으면 여러분들 팔자 고친 거네요? 맞나요? 지금 반대. 에코프로 BM 등 안 조심해도 된다. 결단코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다. 파생 시장과 연계하거나 그 악의적인 그 것들과 연결돼서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다. 완전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그래서 그 당시 이후에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시장을 같이 보라고 하는 것과 연말장 특수성과 연계해서 잘 잡은 개별주 하나 여루량주 안 부럽다를 얘기하면서 종목진단 VVIP 2015년 11월 24일 날 2차 전지가 들어간 화학주 제끼고 주식 다 팔아버리라고 했던 걸 틀어주고 RNL 바이오 이 영상을 틀어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저 때가 10여 년 전인데 여러분 10여 년 전이지만 장이 내가 생각한 대로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한번 움직이거나 뭐 AI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움직이고 나면 저 당시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을 이토마토 페리한테 편집하라고 해서 한번 들려줘 볼 테니까 그때 가서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연말 연초장과 내년장을 준비하시는 그죠? 이런 어떤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시간 관계상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나중에 1년 뒤든 5년 뒤든 10년 뒤든 그때 그 당시에 해갖고 이것처럼 지금 내가 2009년 4월 20날 했던 내용을
지금 2024년 11월 20날 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2015년 11월 24일 날 했던 내용을 지금 9년 뒤에 이거 틀면서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2017년 역사적 주식시장 마지막 퍼즐은 조만간에 주식시장 작살날 거라는 방송을 한 내용이고요. 3, 4개월 뒤에 장 2년간 폭락장 왔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3개월을 앞서서 얘기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반대 얘기한 겁니다. 반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부디 기준과 원칙 잘 잡으시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쪽에서 수익을 내고 중장기적으로 진짜 2차 전지가 어떤 수익을 줄지 그림을 그리면서라도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고 틀리는 거 확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확인이 될 듯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